그 74점 B가 커트라인이 69점, 그다음 최고는 70점. 네, 그럼 69점 중에도 떨어지신 분이 있는데 그렇죠. 사장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 중에서 추첨제? 네. 추첨제는 운인가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같은 점수대에서는 어쨌든 랜덤하게 추첨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런 로직상으로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운도 운이지만 네. 그만큼 제가 준비를 한 부분이 운으로 오지 않았기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운이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사실 하거든요. 69점의 예비가 몇 번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69점으로 뭐 예비 100 몇 번대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그거 이제 아마 84 타입이었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100번대 예비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00번대, 네. 69점인데 네. 이제 100번대. 네. 예비 와. 74 비경쟁률 보면 뭐 해당 지역은 28대 1, 기타 네. 경기 509대 1, 네. 기타 지역 사장님이 넣으신 데죠 406대 1. 와, 400명 중에 한 명. 네. 네. 기존에 사장님은 어떻게 보면 1주택자였다가 15년 동안 무주택으로 하다가 네. 이번에 당첨되신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이 15년의 기간 동안에 무주택자였을 때 그 네. 유혹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2005년도에 이제 그 빌라를 매도했다고 했잖아요. 네, 신축 빌라. 예, 신축 빌라를 분양을 받았는데 연이 안 맞았던 거일 수도 있는데 네.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분양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빌라가 너무 이제 여러 가지 하자도 있고 해가지고 내놨는데 1년 넘도록 주인을 못 만나고 정말 그때 힘들더라고요. 이 빌라 매도하기가 조금 제가 손해를 보고 네.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엔 손해 보기 싫었는데 네. 도저히 손해 보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정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손해를 보고 정리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전세로 갔죠. 그때 제가 아 빌라는 절대 다음부터는 빌라를 사면 안 되겠구나 네. 라는 걸 아주 그냥 몸으로 피부로 확 느꼈죠. 2003년도에 사서 2005년도에 팔았어요. 아, 예, 예. 그러다가 15년도에 제가 이제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네. 그 시점부터 갑자기 전세 가격이 올랐어요. 전세 가격이 올랐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분양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15년도에 전세로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걸 다 전세로 묶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반전세로 옮기고 보증금을 최소화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금융 쪽에다가 계속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 전세로만 몰빵하지 않고 네. 일부를 빼가지고 네. 금융으로 돌렸다는 거죠. 네. 분양을 받고 난 다음에 계약금 20%도 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처리를 했고 네. 중도금 대출은 받았습니다만 네. 40% 나머지 20%는 제가 잔압. 이제 잔압을 할 수 있고 네, 잔금 때는 제가 그 임대 계획이 있어요. 네. 네. 임대를 주고 보증금으로 해서 잔금하고 중도금 대출을 처리하려고 네.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이랑 중도금 뭐 잔압까지 마련하는데 별 문제는 없었네요. 네, 사장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전략은 준비돼 있었고 또 자본도 준비돼 있어. 진짜 전세로 다 몰빵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금융으로 돌린다라는 거죠. 와. 아, 참. 사전에 중도금 대출 받을 때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네. 그 중도금 대출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지정된 은행으로 제가 이제 갔어요. 와이프하고 둘이 갔는데 네. 이제 서류 다 넣었잖아요. 네.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네. 어머니 앞으로 그 소형 주택이 하나 있으시네요라고. 예, 그거 뭐 다 별탈 없이 다 네. 소명했는데. 네, 소명 다 했는데 했더니 거기서 그 분양을 받는 것과 별개로 중도금 대출은 소형 저가 주택이 있어도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떡하죠? 했더니 처분각서를 쓰고 해야 된대요. 아, 그거를 지금 처분을 할 상황이 아닌데 네. 저쪽에서 그러시면 어머니의 주소를 잠시 그 대출 실행하기 전까지 네. 뺄 수 있으면 네.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이모님 댁으로 네. 어머님을 주소를 잠시 이전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대출을 실행을 했어요. 중간에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등록에서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그러니까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끝났으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이제 끝나고 나면 청약 해지하고 청약통장 네, 활용하고 그러고 난 다음 다시 들고 어.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세대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하고. 그러면 사장님도 청약통장 해지하고 그 돈을 빼서 쓰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청약통장 꼭 다시 가지고 들었죠.
바로 그냥 네. 해지하자마자 네. 바로. 그리고 10만 원만 넣어놨어요. 아 그러니까 매달 10만 원. 아니요. 그냥 한 번만. 왜요? 굳이 넣을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어차피 이런 기회는 또 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무지태고 이런 기대는 아니고 추첨이라든가 네. 이런 어. 거에 활용할 수도 있다면 네. 일단 10만 원만 이제 넣어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제 이제 네. 아이들이 이제 올해 2월달에 만 17세가 되는데 네. 만 17세에 네. 청약 통장을 만들어 주고 네. 한 달에 10만 원씩 제가 그 부어 주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가 10년 뒤면 네. 한 만 27세 되고 네. 그럼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단계니 네. 그때까지는 제가 부모로서 네. 이 10년간 부어주면 1,200만 원. 네.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해줄 수는 없지만 아이한테 청약 통장을 물려줘야 되겠다. 1,200만 원짜리 통장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사회생활을 할 테니 이어서 납부를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30대 후반이나 네. 40대 초반쯤 되면 네. 지금과 같은 어떤 제도라고 하면 충분히 어떤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만 17세 때 만들어진 이유는 일단 청약통장이 만 19세 이전은 2년간 인정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그렇더라고요. 공공은 24회차 인정이 네. 되기 때문에 네. 일부러 딱 맞춰서 네. 그 17세 이전은 의미가 네. 없다. 네.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사장님은 되게 효율적으로 네, 그러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점도 74점인데 5년 네. 뒤에는 의미 없다. 네, 네. 네, 점수가 낮더라도 지금 도전하는 게 낫다. 네. 그리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보니까 분양가 그 이후로 분양가를 보니까 어쨌든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올랐죠. 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뭐죠? 풍경채요? 맞아, 맞아요. 2,430인가요? 그좀 2,400이 넘었어요. 저희 예. 히스테이트 20일간이 2,200 200, 얼마였을 네. 때 뭐 높다고 막 그랬는데 네. 저는 그때 그 고등자인가요? 판교밸리 자인 네. 거기 분양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잘했구나. 이 과천에 제가 분양을 받은 건 정말 네.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인정합니다. 네. 네. 나는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이런 것까지 해봤다.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족상 84 타입이어야 되는데 최소한. 가족이 부양가족이 네. 많다 보니까. 근데 정말 이 분야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좀. 일부러 낮춰서. 그러니까 84를 아닌 제가 신청은 S1 하나예요. 기존에는 계속 84만 네. 넣다가 정말 당첨을 위해서 74를 선택한 욕심을 거예요. 한 단계 정말 네. 낮췄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완전히 84에 대한 미련은 없어. 아니죠. 84에 대한 미련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나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 제 나름대로 분석에 따른 결정이었고 옳은 판단이었던 거죠. 뭔가 한 개 버려야 된다. 네. 최근에 30대들에게 어쨌든 네. 기회가 많아졌잖아요. 예. 30대를 위한 어떤 뭐 생초라든가 신혼- 신혼특공이라든가 네. 희망타운이라든가 네. 그런 기회의 장이 이제 많이 열렸죠, 사실은.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 같은 이제 막 40대 후반 50대에 들어선 사람 입장에서는 애매한 연령대. 가점으로 뭔가 받으려고 하는데 물량을 상당 부분 절로 뺏기더라고요. 저도 사실 조금 당첨되기 전까지는 네. 이게 물량을 갑자기 저쪽으로 많이 가지? 생초로 왜 물량이 많이 배정이 되지? 신혼특공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네.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희 30대 때는 그런 배려가 없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저희 30대 때는 뭔가 시도를 하고 할 수 있는 네. 기회들은 있었다고 봐, 전반적으로.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에 굉장히 좌절감 많이 느낀 30대라 이런 친구들한테 기회가 많이 가야 된다라고는 공감을 네.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가점으로 승부해가지고 일반 공급에 당첨된 수는 없으니 네. 특공을 노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생초라든가 신혼 뭐 특공을 네. 이제 뭐 노려봐야 될 거고 젊은 30대들은. 네.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도 이거 하면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만 장인어른 장모님 계신데 네. 여건이 되면 한 분을 제가 한 3년간 모시고 네. 5점을 올리면 노무모고요. 네. 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마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대부분. 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별 생각이 없이 그냥 따로 살 텐데 필요하다면 네. 전략적으로
부모님을 한 집에서 3년간 동거를 하는 거죠. 네. 모신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함께 사는 걸 텐데 네. 그렇게 해서 가점을 예를 들어서 5점을 높일 수 있다면 네. 그것도 방법이겠다. 그건 이제 물론 해당되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형편이 된다면. 그리고 저도 느꼈지만 당해로 도전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 본인의 어떤 원하는 입지가 어딘지 네. 그런 거기서 도전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기회는 넓어지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끊임없이 정보를 파악하고 네.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도전해야 된다는 거. 정보를 일단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끝이지 않고 분석하고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는 내 거로. 거죠. 네, 자신의 거. 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하실 거 있으시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네. 나를 알고 네. 나의 경쟁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네.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냥 무작정 운에 맡겨서는 네. 그 운은 절대 나한테 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